박상규 대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 잘 계셨습니까? 예, 뭐 아주 특히 우리 이영풍 기자님 뭐 현장 올공 현장에 있는 모습 저도 아주 생생하게 감동받았어요. 정말 덥고 예, 굉장히 어려운 아주 이 폭염이라 더 힘드셨을 텐데. 거기 아스팔트가 있어가지고요. 복사열이 지열이 막 장난이 아니죠. 예. 올라오는데 앉아 있으면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 아니 뭐 장동익 대표는 멸균 우유 하나 하고 초코파이 한 개 먹고 버텼다고 그러던데. 맞습니다.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예. 자, 저희들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 네. 의원총회 좀 이야기 좀 해보시죠. 뭐 비공개 전환하려고 하니까 잠깐 이러더니 송석준 의원이 일어나서 그냥 송석준이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바로 앞에 이진숙 의원이 앉아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장면도 대단히 상징적이던데 예. 사실 저는 어제 3시간이 넘는 이 의총이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이 많았다. 예. 왜냐하면 장 대표를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키려고 발언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박준태 실장이야 뭐 당연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지만 그 이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이진숙 의원이었다. 그러니까 송석준이 일어나서 뭐 사퇴가 어떻고 또 한참 떠들었잖아요.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한 게 해외에 지금 나가 있다는 최고위원 우재준이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좀비 어쩌고 망언을 한 이제 양양자에 이어서 송석준이 어제 작심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놓고 좀 반박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진숙 의원은 분명히 장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진 게 아니다. 물러날 이유가 없다. 선방했다. 네, 선방이라는 표현도 썼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발언을 한 사람이 이진숙 의원 사실 한 사람뿐이었다는 게 좀 아쉽다. 나머지 분들도 물론 생각이 있었겠지만 중진들도 그렇고 별 얘기를 안 했어요. 강승규 의원하고 박대출 의원이 그 우리 장 대표가 지방선거 지원 나간 곳에서도 다 졌다라고 오세훈이나 한동훈계 쪽에서는 비난을 하는데 이긴 곳이 있다. 이긴 곳이 있죠. 분명히 뭐 그렇게 또 사실관계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좀 강도가 약했어요. 어제 이 의총에서의 그 경론, 그 모든 레거시 언론들은 장 대표 사퇴론이 뭐 쏟아져 나왔다. 그게 거의 전부인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어떤 발언이 좀 그런 걸 의도적으로 레거시 언론들이 써준 것도 있지만 좀 아쉽다. 그 박준태 실장 의원이 그랬잖아요. 대안과 미래가 그렇게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데 대안이라고 하면 뭐 대안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대안이 없죠. 대안이 없으니까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또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이 됐고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뭐 이겼다는 평가를 우리 이 보수 진영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도 하고 정청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결과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나타나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5주 연속 떨어져가지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면서 앞에 5자도 무너지고 뭐 이러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뭐가 그게 장 대표가 지금 사퇴할 일이냐 뭐 이렇게 왜 말을 못 하느냐 그래서 대안 없는 미래다라고 박준태 실장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비겁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좀 중진들도 그렇고 거기 100명 넘는 의원들이 있었으면 할 말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어제 3시간의 회의에 언론들이 그걸 부각한 것은 대안과 미래의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만 나온 것처럼 그래서 또 오히려 장 대표가 중간에 회의장을 나가는 그런 모습 같은 것만 부각을 시키니까 마치 장 대표의 사퇴론이 어제의 총에서 무슨 대세론이 된 것처럼 또 하나 잘못된 것은 서울 등 7곳에 대한 선거소청을 의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놓고 레거시 언론들은 조중동을 비롯해서 장 대표의 패배다.
그러니까 원래 장 대표는 전국제 선거를 주장을 했는데 그게 정점식 새 원내대표에 의해서 그게 축소된 거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식 원내대표는 원내 사령탑이니까 그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선거 소청을 낸다고 해서 100% 되는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걸 기각이나 각하를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12명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갔다고 잠실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밑밥을 까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하를 하려고 기각을 하려고 왜냐하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못 미쳤다는 공직선거법의 조항을 위해서 밑밥을 깐 거예요. 그렇죠.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12명은 돌아갔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런 식의 이제 이 밑밥 깔기인데 이런 것을 놓고 마치 장 대표가 어제 의총에서 정정식 원내대표와 투톱에 무슨 균열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원내대표에게 밀렸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거 이건 완전히 왜곡 보도고 더욱이 신동욱, 김재원 두 최고위원을 막 흔들어대고 있잖아요. 무슨 애들 그 이빨 뽑을 때 우리 이영풍 기자님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겠지만 자꾸 엄마가 흔들어대잖아. 그럼 이게 이빨이 저절로 빠지기도 하고 밥 먹다가도 빠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아니 멀쩡하게 신동욱 최고위원이나 뭐 제 언론계 직계 후배입니다마는 뭐 이번에 경찰청 가가지고 할 때도 보니까 제 이진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동욱이 참 배운 대로 잘 하는구나. 막 이 뭐야 하고 막 말리고 그런 모습 보면서 그리고 김재원 최고가 흔들리고 있다. 장 대표 사퇴론으로 마치 기우는 것처럼 결심만 하면 두 사람만 하면 뭐 우재준 양양자 두 배신자에 이어서 신동욱 김재원만 합세하면 장 대표 빠지니까. 체제가 그날로 붕괴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입장 표명을 신중히 할 뿐이지. 근데 자꾸 지금 그 애들 이빨 흔들듯이 흔들어대고 있는 레거시 언론이 흔들어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대안과 미래는 박준태 실장 얘기가 딱 맞아요. 대안 없는 미래다. 이름을 바꿔야 돼요. 박준태 실장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뭐 대안과 미래 같은 경우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뭐 어떤 언론에서는 소장파다, 뭐 당내 혁신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소장파라고 하면 뭐 젊은 혈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뭐 권영진이나 또는 뭐 저 충청에 있는 그 정치인이나 다들 뭐 소장파가 아니고 중진 이상으로 늑다리에 늑다리. 그러니까 영어로 늑다리를 도타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왜 여기서 영어 단어가 나와? 그 늑다리들이 많아요. 뭐 소장파라는 게 젊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나이가 70이 넘어도 생각이 젊으면 소장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이 나이만 젊으면 뭐 하냐고. 우재준이 88년생인데 그 조광한 최고가 그랬잖아요. 철부지다. 아직 미숙하다. 그랬더니 뭐 또 30살이나 많은 58년생이거든요. 조광한 최고가. 물론 나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장유유서와 동방예의지국에서 1988년생 최고 보고 그 대표 사퇴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느냐. 철부지다. 그 일축을 하니까 막 으름장을 놓고 말이야 뭐 아니 뭐 철부지라니 막 그러고 대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안과 미래에는 대안도 없고 미래도 없지만 소장파도 없다. 소장파는 결기라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그 어제 그 의총장 분위기를 이렇게 공개된 영상을 이렇게 꼼꼼히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진들 특히 영남 쪽 중진들이 사실 국민의힘에 지금 영남 쪽 배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60명 넘죠. 그러니까 저는 뭐 보면 영남 쪽 그 배지들을 유심히 보는데 너무 좀 비겁하다.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 같더라고요. 특히 박대출 의원은 이번에 좀 실망했어요, 제가. 박대출 씨는 사실 언론계로서는 조금 저보다 선배입니다. 서울신문 출신이고 뭐 제가 기자 박대출은 여기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뭐 별로 좋은 평가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양반이 어제 뭘 잘못했느냐면 강승규 의원하고 둘이 그 선거 나가서 지원 나가서 장 대표가 간 곳이 이긴 곳도 있다는 말을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기자들이 그러면 박대출 의원은 장 대표 사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냐
라고 이제 기사를 좀 쓰려고 하니까 예, 예. 또 쓰니까 반박문을 내가지고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또 이례적으로 아니 장 대표 사퇴를 반대한다고 기사가 나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펄쩍 뛰었거든요. 페북했던 걸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 그냥 중진 의원답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본인이 의총에서 한 말이 있으니까 그걸 기자들이 해석을 하든 말든. 근데 자기가 장 대표 사퇴에 반대하는 걸로 비칠까 봐 서둘러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건 정말 그 진주 삼선답지 않다. 좀 찌질해 보였어요 나는. 근데 제가 그 지난번 그 부산 북구갑에 가서 경선에서 지고 박민식 후보를 적극 지지를 했죠. 그때 뭐 선대위원장 하시거나 예, 다름없잖아. 목이 다 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게 이제 어제 의총장에서 벌어진 일하고 이게 연결을 해보면 부산에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7명이 있는데 전재수 빼고. 예, 전재수 빼고 17명이 있는데 거기 지지 유세하러 온 사람이 주진우, 김미애 2명밖에 없어요. 예? 한심하죠. 연설 내용은 뭐 차치하더라도 일단 현장에 온 사람은 나타나야 될 거 예, 아니야. 15명. 여기 나머지 15명은 어디 갔느냐? 코빼기도 안 비었습니다. 그 옆에 사상인이 뭐 네. 부산 출신이 네. 그 가까운 데도 안 왔다면서요. 안 옵니다. 왜 바로 안 왔을까? 옆에서도 안 오고. 왜 안 왔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이 눈치를 보는구나. 결국은 혹시 나중에 한동훈이 혹시 복당해서, 뭐 복당해서 무슨 뭐 헤게몬이라도 쥘까봐. 질까봐. 그게 어제 의총장에서도 저는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결기가 없나?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저 같은 경우도 이 봐온 정치인들이 좌우파를 떠나서 가령 뭐 이런 거죠. 90년 3당 합당할 때 YS의 3당 합당에 반대했던 노무현 의원은 소리를 지르면서 결국은 꼬마민주당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때 노무현 그 50 청문회 때 지금은 이제 그렇죠. 흑백으로 남아 있지만 예. 그때 저는 목욕탕에서 보다가 참 노무현한테 살짝 반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대학생 때인데 노무현이 막 흔들어 내면서 손주황 뭐 하고 같이 막 옛날 사람들이지만 막 윽박 질렀잖아요. 맞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스타가 됐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야 국회의원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래서 사실 노무현이 뜬 게 그때잖아요. 그때 뜬 거죠. 88년도. 그게 바로 결기. 50 청문회. 하고 싶은 어떤 그 입법기관, 헌법기관으로서의 말 이런 건데 어제는 조용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의총장을 보면은 뭐 저희들이 뭐 노무현 뭐 저 정권에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헌법기관이 되면 자신의 소신을 명확하게 밝히고 또 결기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국민들이 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대신 이야기해 주는구나. 그럼요. 특히 지역구는 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어제 의총장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그런 불필요한 공격에 대해서 진화를 해주고 오히려 이진숙 의원이 지금 그러니까 당선되지 며칠 되지 않은 거의 잔다르크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행태인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국회의원들은 정말 그 심하게 표현하자면 몰모트보다 못한 존재라는 말이 있어요. 실험 대상. 예. 그러니까 공천해줄 사람이 누구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존재들인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중동이나 이런 레거시 언론들 뭐 MBC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이런 데서 자꾸 뭐 장 대표 사퇴 쪽에 무게를 실어서 흔들어대니까 야 이거 괜히 내가 여기서 장 대표 그 옹호를 했다가는 쟤들한테 찍혀가지고 기사나 좀 안 좋게 나가면 나한테 득이 뭐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한동훈 오세훈 눈치는 둘째 치고라도 예. 그 레거시 언론에 찍히기 싫은 거야. 저는 그래서 말들을 안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달랑 2명, 박준태 비서실장과 그다음에 당선인 중에 이진숙 의원 하나. 그럼 나는 그래서 어제도 오늘 그런 댓글도 봤습니다만 김태규 의원은 왜 말 안 했냐. 이번에 3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예. 그 화재의 당선인이 이제 유이동이야. 원래 그런 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 제쳐두고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 전 위원장이 그렇게 의원을 할 때 발언하면 일단 김태규 의원도 좀 같이 했으면 그 소위 방미통위의 2인방 전사로 지금 불리잖아요. 예. 좀 아쉽다. 그러니까 아직 초선이어서 조심스러워 했는지는 몰라도 너무 몸조심들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눈에 훤히 보이고. 그럼요. 3시간 내내 너무 대안과 미래만 설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꼬리가 몸통을 흔들더라고. 불과 한 25명인데 아니 4배의 그 의석을 가진 원내 110석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 4분의 1이나 될까 말까 한 사람들한테 저렇게 휘둘려 가지고 국민의힘의 대안과 미래밖에 없습니까? 정말 좀 부끄럽다. 근데 그 이제 정치 평론 이렇게 심도 깊게 하시니까 어느 분이 강성규도 사퇴 반대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 올렸습니다. 그 장동혁 지도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측근들 뭐 측근들이 이렇게 뭐 박준태 말고는 별로 총대 안 맸어요 어제.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신동욱 최고와 김재원 최고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는 의원은 아니지만 예. 그 신동욱 최고가 좀 어떻게 발언을 어제 좀 이렇게 좀 최고위원답게 한마디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사퇴 반대 뭐 찬성 이걸 떠나서 지금 모든 언론이 주목하고 있잖아요. 신동욱이 흔들리면 끝이다. 뭐 신동욱이 TV조선 앵커도 하고 뭐 그전에 SBS 앵커도 했으니까 지금 TV조선이 장 대표 무슨 부동산 문제 계속 때리고 그럼 옛날 TV조선이 아니에요 지금. 그럼 왜 저러지? 그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는 그렇다 쳐도 조선일보, TV조선은 좀 달라야 되지 않나? 하는데 요새 보면 장동혁 대표 때리기에 아주 그냥 사력을 집중하고 있어.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가 신동욱이 지금 말을 않고 있는 것도 좀 아쉽습니다. 예. 강성규 의원이 사퇴 반대했다 그랬는데 팩트는 얘기했지만 세게 얘기 안 했어요. 박준태급으로는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쉽다 예. 이런 얘기예요. 박준태 실장은 이제 그 송석준 의원이 나 공개 발언을 하겠다고 하니까 비공개 지금 넘어가려고 한다 이러니까 그럼 밖에 나가서 하세요 기자들한테. 얼마나 결기 있어요. 예, 밖에 나가서 하세요. 뭐 당신 하고 싶으면 여기 언론인들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해라. 왜 여기 그러니까 카메라 받으려고 그런 거야. 그렇죠. 소위 카메라빨 받으려고 서가지고 배 내밀고 하는데 저는 그 앞에서 탁 이렇게 눈 내리깔고 그 있던 이진숙 의원의 모습이 오늘 그 신문에 보도됐잖아요. 예. 위치가 참 절묘하더라고요. 예. 자, 지금 사실 이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단은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엄청 상승 중이죠.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라는 게 이 지점의 여론조사가 결국은 한 일주일 전에 여론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면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오르는 중이죠. 예, 제가 볼 그렇죠? 땐 그래요. 근데 이 국회의원들, 즉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상당수는 뭐 대안과 미래든 간에 뭐 친한동문계 가든 이든 간에 왜 이렇게 흔들어대는 겁니까 도대체? 왜냐하면 불안한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의외의 여론조사 결과가 막 나오니까 당황했어 이 사람들이. 이게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장동혁이 그 선거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쯤에 한동훈처럼 나가야 정상이라고 봤거든. 근데 아니 장 대표가 보기에도 그랬지만 그 대역전이 일어났고 저는 그 세석을 불린 건 그 험지에서 그렇죠. 뭐 울산 남갑 그 김상욱 배지 그것도 찾아온 거나 다름없고 또 평택에 그 대역전 그게 뭐 유이동이 잘나서 이긴 거예요? 아니라고요. 제가 볼 때는 2030이 거기 그 평택시 고덕동 거기에서 5만 명이나 사는 그 젊은 표심이 확 움직였고 그래서 이긴 건데 유이동이 자기가 이긴 줄 알았지만 그다음에 충남 공주부여 청양의 윤용근 당선자 의원 빛나는 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건 내가 보기엔 졌다고 보기 어려운데 사퇴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그날 아침부터 했었다고 사실은.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으면 사실 장 대표가 좀 수세에 몰릴 뻔했죠. 그런데 아니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데 그 국민의힘의 지방선거를 평가한 거잖아요.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데 심지어 리얼미터가 하는 그 좌파 성향의 리얼미터조차 국민의힘이 잘했다. 또 여론조사 공정위 해보니까 격차가 더 벌어져 있고. 더 벌어지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30%되고 국민의힘은 40%대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재명 지지율은 4주 5주 계속 떨어져가지고 되게 오짝 깨지고 부정보다는 긍정보다 부정이 많아지고 이 난생 처음 보니까 지금 이재명이 바짝 지금 오늘 들어온다는데 지금 완전히 멘붕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국민의힘 저 배지들 중에 상당수가 한동훈 비대위 때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장동혁 지도부가 계속 연임이 되거나 유지가 되면 야 이거 뭐 깝깝하지 뭐 정치적 미래가 없어요. 다음 총선에서 그냥 낙방인데 그럼요. 이거 낙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불안감이 휩싸여 있는 거죠. 공포감이 있고 2년 한 석 달도 안 남았어요. 제가 볼 땐 총선 금방입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에서 이 국회의원들은 뭐 좀 심하게 말하자면 무슨 오늘 밤에 나한테 팁 줄 사람한테 더 집중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좀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룸살롱 호스테스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천 줄 사람 어젯밤까지 나랑 나에게 팁을 줬던 사람 필요 없고 오늘 밤에 나한테 팁 줄 사람이 중요하다는 게 국회의원들이거든. 그렇게 제가 좀 비유를 너무 좀 속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공천 눈치를 보는 건데 이 제가 볼 때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놀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과거에 한동훈이 2024년 총선 때 그 떨어지고 그 무너진 공식이 있잖아요. 그때 인요한 최고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면서 한동훈이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장 대표를 사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지금은. 게다가 국민의힘의 성적이 나쁘지 않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올림픽공원 사태 민주항쟁이 터진 데다가 지금 이재명하고 정청래가 이번 선거 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졌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게 자기들 뜻대로 안 돌아가는 거야.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왜 레가시 언론들이 조중동이 오세훈 띄우기를 이렇게 막 하느냐. 그러니까 오세훈을 막 차기 대권 주자로 지금 밀어 올리고 있잖아요. 한동훈 복당은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근데 광고 때문이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이제 7월 1일 날 뭐 당선 업무를 시작하면 광고 줄 게 엄청나거든요. 엄청나죠, 사실. 서울시 산하단체, 기관, 각종 뭐 공익 광고 아시잖아요. 뭐 저보다 더 또 프로그램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협찬. 이게 줄줄이 언론사 지금 뭐 JTBC 망하게 생겼고 종편 뉴스 전문 채널 광고에 목이 말라 있잖아요. 장 대표는 광고 줄 능력이 없다. 우선 현찰. 그래서 오세훈 띄우기를 한다는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주현철 미디어 대변인이 있는데요. 해외 담당이죠. 해외 담당이죠. 그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디어 대변인 제도라는 걸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변인이 있는데 또 미디어 대변인. 그래서 미디어 대변인이 뭐지 했더니 활약상이 대단해요. 지금 이번 그 재선거 국면에서 잠실에 이렇게 자주 들르고 하는 현장의 이 목소리를 잘 경청하는 대변인 중에 한 명이 주현철 대변인인데 글도 아주 시원하게 쓰더라고요. 미국 국제법 변호사죠.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국 변호사. 해외에 그 해박하고 법률에도 능통하고. 저도 이번에 그 주현철 대변인의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 뭐 토황소 경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치원의 산적을 황소를 그냥 경문으로 떨게 했다고. 근데 그 내용이 정말 너무너무 막 표현이 속이 다 시원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특히 김재섭을 그 공격한 부분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지랄이라고 2번이나 쓴 거. 그러니까 이 지랄은 원래 그 욕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호남 출신인데 거기는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랄병, 어지럼병, 지랄병. 욕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울 그 표준말 쓰는 분들은 지랄 뭐 이게 하면 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병의 일종입니다.
어지럼병이 지나치면 이 광증으로 변한다 할 때 광난을 일으키는. 예, 그게 이제 질환병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질환이라는 표현을 김재섭한테 썼잖아요. 김재섭이 누구냐? 뭐 아시다시피 오세훈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예. 사사건건 그 장동혁 체제의 반기를 들었던. 예.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주현철 해외 대변인이. 예. 아니 선거에 이겨도 지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게 나와도 지랄. 어쩌단 말이냐? 저는 그런 표현을 보면서 야, 참 저는 다른 많은 그 표현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주현철 대변인이 정말 할 말을 시원하게 했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처음에 인터넷판에 올렸는데 처음에 의도는 그걸 막말하는 대변인으로 깐 거예요. 깐 거죠. 예, 네. 그래서 제목도 당 대변인이냐 장 대변, 장은 이제 장동혁. 동혁 대표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제목인데 저는 이걸 뒤집어서 읽었습니다. 아, 이렇게 시원한 소리를 한 사람이 있었나?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기사를 뜯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그 핵심을 뜯어서 다시 재구성을 해보면 주현철이라는 우리 스타를 발견했다. 이 양반 그 전에 보니까 예비 10번인가 받았더라고. 예. 그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한국당 예비 10번이면 사실 안 되는 번호잖아요. 다음번에 당선권 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돌아가신 고 김종필 총재가 경제는 돈으로 하는 실업이고 정치는 말로 하는 허업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 정치는 결국 말로 하는 건요. 지금 현대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미디어 전쟁인 거죠. 미디어 전쟁에서는 미디어 대변인들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장동혁 대표 체제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 대변인들이 활약이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번 선거판에도 직접 뭐 북가업에서 예, 뛰셨지만 그 김효운 미디어 대변인 저하고 이제 방송도 같이 하고 예. 그 레이나라는 예. 스타 강사 출신 아닙니까? 예, 예. 그 처음에는 얌전한 그저 40대 초반에 그 정치 신인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그 방송을 할수록 파워가 이 탤런트가 아주 있어요. 예, 급상승하면서 네. 야 그래서 그 밖에도 많은 분들 하민경 대변인도 있고 뭐 또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약이 자자한데 예. 장 대표가 이걸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이 제도는 정말 잘 신설했고 좋은 청년 또는 중년 이 스타 정치인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루트, 그 등용문. 예, 등용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뭐 이준우, 뭐 권영현, 손수조, 권영현, 손수조, 뭐 등등. 손수조 대변인도 대단하더라고요. 예, 이지혜, 뭐 그리고 저 정경욱,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며칠 전이죠 잠실에 그분들 8명 한꺼번에 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야외에 완전 저희들이 다 앉아가지고 스타 군단이네. 아, 한 마디씩 다 하시고, 네. 이영풍 TV에서 하신 예, 겁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면면들이 화려하고 또 다들 진짜 소장파들이잖아요. 예. 젊고. 진짜 소장파죠. 그게. 40대 전후에 예. 뭐 30대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제가 보면 나는 저 나이 때 저렇게 팔팔했나 싶으니까 참 그 젊음도 부럽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알아요. 예. 해박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결기가 있더라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방송하면서 여기 있는 이 미디어 대변인들이 다음 총선에서 모두 배지를 단다면 얼마나 이 국민의힘이 변할까. 그러니까 어제 의총 같은 경우도 좀 시끄러웠겠죠. 예. 저는 의총이 어제 3시간 내내 좀 시끄러웠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론이 벌어졌어야 된다. 그런데 대한과 미래하고 송석준 같은 사람만 떠들었지 나머지 중진들이 눈치 보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혹은 오세훈 눈치도 보고 또 조중동 같은 레거시 미디어의 눈치를 봤다. 지금 레거시 미디어가 장 대표 사퇴 그다음에 오세훈 밀어주기 한동훈 복당 이런 쪽에 지금 이 프레임을 만드니까 괜히 저기에서 벗어나봐야 찍혀가지고 기사나 안 좋게 나면 나만 손해지 뭐 하는 식이더라고. 예. 비겁하다는 거예요. 비겁해요. 자, 우리 성관이 이야기 조금 이제 좀 해주시죠. 지금 오늘 조간신문 보도를 보면 너무 기가 찬 기사들이 많습니다. 가령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유럽에 뭐 덴마크 뭐 어디 뭐 코펜하겐, 뭐 스톡홀름 뭐 경치 좋은 데는 다 다니는데 뭐 피렌체 뭐, 예, 뭐 깜짝 놀랐어요. 북유럽 뭐 남유럽 뭐 많은 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 웰링턴 그 전부 유명 관광지예요. 예. 그러니까 몰디브까지 몰디브는 뭐 아주 그 저 하급 직원들이 간 거고 이 위에 그 노태학 부부가 간 걸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코스. 근데 그 와이프를 대동을 했는데 그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 가격이 1,262만 원. 한 사람. 예, 한 사람이. 한 사람이. 1,262만 3천 얼마 뭐 예. 이러던데 야, 저는 비즈니스를 왕복으로 유럽을 안 타봐서 그런데 저도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항상 출장을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코노미에 그 어떻게 마일리지 싸가지고 예. 조금 좀 편한 좌석, 발 뻗는 좌석에 앉아본 적은 있어도 야, 이 1,260만 이거 자기 돈이면 누가 뭐라고 했어요. 국민 혈세입니다. 근데 그 선관위가 보고서에 외부에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부부 동반이란 말이 없어요. 그 비고란에 예. 부부 동반이라고 썼는데 그게 왜 그렇게 썼겠느냐. 이거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이라고 예. 그 광주에서 검사장 지낸 예. 그 좌파 그 사람이 자료를 내라고 중앙선관위에다가 요구하니까 그 사람한테 보고를 하는 건 줄 알고 거기다가는 부부 동반이라고 써서 보낸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예.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이 달라 그랬으면 김승수나 김은혜나 국민의힘 의원이 달라 그랬으면 그거 안 적었을 겁니다. 과거에도 안 밝혔어요. 그 세 번 아까 말씀하신 그 뭐 북유럽 예. 가고 호주 뭐 어디 뉴질랜드 간 거 예. 이런 것들 다 안 밝혔잖아요. 예. 근데 양분함이 달래니까 준 거다. 그나마 그래서 밝혀진 건데 5명이 출장을 갔는데 공무원 3명에다가 노태학 부부 그 스톡홀름 예. 그 저기 코펜하겐 갔을 때 9,032만 원이 들었대요. 예. 그게 나눠봤어. 한 사람당 얼마인가? 1,800골이에요. 어허. 그런데 공무원 3명이 1,800씩 쓴 게 아니잖아요. 예. 노태학 부부가 비행기 값만 2,500만 원을 쓴 거잖아. 2,500 쓴 거. 거기에 호텔 등등등 하면 이 둘이 한 5천만 원 쓴 거예요. 이야. 그 혈세입니다. 국민의 혈세. 그렇죠. 아니 그리고 선관위원장이 왜 그 선거관리 세미나니 뭐니 출장을 그런 요상한 데로 간 것도 그런데 꼬박꼬박 부인을 데리고 가냐고. 그거 쓰려면 네 돈 쓰지. 그러니까요. 김병기가 옛날에 칼호텔에서 그 짓 하다가 예. 걸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남자 보좌관하고 같이 갔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무슨 동성애자입니까? 자, 근데 오늘 뭐 동아일보 사설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관광 출장, 도피 휴직, 선거철만 되면 휴직자가 는다는 거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육아휴직을 그렇게 대거 신청한다는데 농번기에 농부가 놀러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도피 휴직에 대해서 선거철에 그럼 휴가 내고 어디 외국 나가서 뭐 딴짓하나?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일단 바쁠 때는 쉬고 예. 한가할 때는 와서 일하는 또 척하고. 일하고. 뭐 요새 같은 때 뭐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저도 가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만들 그 좋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나오지. 뭐 일업 선거 아닐 때 선관위가 무슨 할 일이 있겠냐고. 아침에 가서 주식창이나 열고 주식 시세 보다가 골프 스윙. 아 그렇지 뭐 어디 비상계단에서 골프 스윙도 좀 하고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나서는 또 무슨 또 시황 좀 보다가 네. 아니 탱자 놀잖아요. 그러니까 휴직자들이 선거 끝나면 또 돌아온다잖아. 그렇죠. 이게 무슨 놈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아빠 찬스 같은 경우도 이 작년에 큰 문제가 됐었는데 뭐 제가 기억나는 건 인천 선관위 충북 뭐 제천인가요? 어디 선관위를 보면은 선관위 직원의 아들이 인천 지역의 지방직 공무원이었는데 이 아들을 인천 선관인가로 이제 특채를 하기 위해서 없던 티오도 만들고 위인설관직이죠. 위인설직. 위인설관.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와서 머물 수 있는 원룸 예산도 배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이탈리안 잡이라고 이게. 이탈리안 잡. 네. 마피아들. 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런 선관위에다가 1년에 2,500억 원의 인건비를 나라 세금으로 꼬박꼬박 주고 있다.
대선 때 8천억 원 넘게 쓴답니다 여기가.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오늘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제 뉴스가 보면은 선관위의 투개표 업무를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행안부가 옛날로 지금 내무부 아닙니까? 내무부죠. 내무부. 이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3.15 부정선거 때 네. 내무부 장관 최인기가 그거 하다 사형당했잖아요. 예. 저는 그 생각도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 손에 맡기는 거는 이도둑놈 손에서 저도둑놈 손으로 넘기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자면 예. 소매치기한테서 뺏어가지고 퍽치기한테 넘기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선관위 조직이 온전하게 유지되기가 힘들다. 이건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거 거의 같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수술하냐만 남은 거죠. 또 하나 기가 막힌 거는 오늘 이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노태악이 비상임이었잖아요. 예. 대법관이면서. 예. 그래서 이제는 이게 무슨 노태악 문제인 줄 알고 그 전에 노정희 문제인 줄 알고 상임 대법관을 하나 신설하겠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 안 되는 거죠. 말이 됩니까? 이거 완전 아니, 위인설관이죠 이것도. 그리고 대법원의 그 대법관을 한 명 늘리는데 이 사람은 선관위원장 업무만 한다? 그러면 선관위원장으로 발령을 내야지 왜 대법관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게 꼼수 중에 꼼수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꾀를 내도 꼭 이런 요상한 꾀만 낸다. 재죽을 꾀만 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제가 주장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냥 해체하고 계절 조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일이 떴다방처럼. 있을 때마다. 아, 일이 그렇지. 있을 때마다. 과수원에 그 배나 사과 딸 때만 모집해서 따고 끝나면 또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하러 거기다가 비싼 그 혈세 진짜 2,500억 원 인건비 받으면서 이렇게 일하는 조직은요. 진작 정리했어야죠. 자, 우리 잠실 이야기 조금 네네. 드리면은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재선거 소청이 들어가고 국정조사가 확정이 되고 이제 특검이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그 발언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특검, 야당 주도의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광장에서 분출된 부정선거 규탄 에너지가 제도적인 솔루션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가야죠. 이동을 하는 네. 것인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국조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예. 맡았어요. 근데 이거 다 눈가림이에요. 왜냐하면 비교섭 단체 2명을 끼워서 국민의힘 위원이 그렇죠. 2명이 적어요. 예, 적어요. 그럼 마이크를 누가 장악하겠습니까? 어차피 국조는 중계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둘 다 방송인이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를 걔들이 더 많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는 할 게 별로 없어요. 그 과거에 추미애나 최민희처럼 그렇죠. 그 막무가내 위원장이 그 사회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윤상현이 본다 한들 뭐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는 밝혀낼 수가 없다. 그다음에 검경 합수본도 뭐 뭘 밝혀내겠어요. 이재명 하릉 조직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또 영향력을 미치고 예. 그리고 또 지금 일주일째 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진상조사 이걸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건 뭐. 도둑놈이 하는 거를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말하는 특검과 국민의힘이 말하는 특검이 완전 딴 나라 예,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혜련안이라고 이미 짜놨어요. 예. 제2 종합특검하고 똑같이 똑같아요. 조작기소 특검하고 아니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해서 이재명이 골라 잡는다. 그럼 민주당 거 고르겠죠. 그러면 그게 하나만 그 눈치 보면서 조국당이 추천한 사람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특검도 국민 속임수예요. 결국 주진우 안 철제 이재명의 임명권을 배제한다. 예. 최소한 더불어민주당의 추천권을 배제한다. 둘 중 하나는 충족을 해야죠. 사실은 둘 다 필요 충분 충족을 해야 되지만 정 안 되면 민주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든지
이재명의 임명권을 배제하든지 사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의 임명권을 배제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올공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올공. 국민 항쟁으로 계속 간다. 당분간. 저는 뭐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지금 이제 이 월드컵도 곧 끝나요. 제가 예, 볼 때 뭐 예. 한국이 16강 어쩌고 그러는데 좀 내가 애국자가 아니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그런 영화 배우 김윤석 씨가 그 일본 소설 배경으로 한 그 영화에서 한 대사가 있어요. 무슨 놈의 애국을 4년마다 한 번씩 하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월드컵을 좋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가려지지 않는다고 봐요. 잠실 더군다나 지금 이 폭염 속에서 이제 이 더위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예, 예. 저는 8월까지 이 불볕더위 속에 잠실의 열기가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국민 저항권 투쟁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느냐. 그 결과를 얻어낼 때까지 가야 돼요. 예. 자, 근데 그제죠. 그 경찰이 체육계 관계자들을 앞세워서 그 잠실 핸드볼 경기장 들어가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빨리 이걸 캐치하고 현장에서 중재 역할을 해서 제한적으로 필요한 물건만 빼오자. 라고 합의를 했고. 예. 또 이제 뭐 거기 있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믿냐. 라이브 방송하는 또 카메라 기자들이 들어간다. 뭐 등등 해서 했는데 어느 여성분이 막았어 가지고. 그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성조기를 몸에 두른 30대 여성. 예. 이 2시간 동안 그 잡고 있었잖아요. 예. 굉장히 저는 참 용기가 대단하구나. 일단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 일단 수사를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업무방해로 업무방해 혐의. 이재명이 예. 일단 특명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 여성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예. 본인이 이 행동을 한 데 대한 사법적인 응징을 받을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용기에 우선 탐복을 좀 했고 앞으로도 그 이 제2, 제3의 그런 여성은 나올 것이다. 시민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한 사람만의 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잡았던 그 절박한 심정을 저는 이해하겠더라고요. 절박한 심정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돌출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가 자제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 현장의 열기는 이제 끊어질 듯 하면서도 계속 이어져야 되고 어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비겁한 정치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결국 한국 사람들 빨리 잊어버리는데 날도 덥고 장마도 좀 있으면 시작하고 니들이 버티면 얼마나 버틸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들어와 가지고 자기 지지율 반전 안 되면 아마 해산할 거예요. 군사작전 하듯이 할 거다. 그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뭉쳐야 됩니다. 예. 국민의힘도 괜히 이럴 때 그냥 무슨 엄한 소리 장동혁 대표 사퇴 같은 본질이 아닌 일로 그렇죠. 이 당력을 흐트리지 말고 일단 서울 등 7곳의 선거 소청으로 의결이 됐으니까 예. 이제 이 당론이 정해진 거잖아요. 좀 밀고 나가야죠. 이 길로 그냥 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선관위원회가 각항하거나 기각할 거예요. 그거 다 알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럼 그 다음에는 선거 무효 소송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재선거 투쟁은 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상규 대기자님 모시고 장시간 말씀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항상 우리 이영풍 저 기자님 또 앵커님이 현장에 나가시는 모습을 굉장히 제가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뛰는 그 유튜브 채널 가운데서 이영풍 TV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보더라도 그래서 저도 좀 자극이 많이 돼서 저 혼자 몸이긴 하지만 최소한 자주 좀 이 더울 때 좀 가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올공 현장에 가서 느끼는 것과 그 이렇게 멀리서 보는 건 또 차이가 크다고 예.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지지하고 또 빨리 적어도 대한민국 선거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그 날이 오기를 저도 미력이나마 방송으로든 뭐로든 이 패널도 그렇고 제가 하는 또 개인 채널에서도
계속 또 직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힘을 합쳐야죠. 예. 이영풍 TV에도 제가 잘 나와서 제가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열심히 말을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상규 대기자님 유튜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상규의 직설. 네. 직설입니다. 여러분 제목은 많이 아세요. 예, 링크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규의 직설. 이 채널은 아마도 우파 정치평론 유튜브 중에서 제일 빨리 아침에 제일 빨리 방송을 엽니다. 아침 6시마다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여러분 방송을 하려면 한 4시에는 최소한 일어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4시부터 챙겨 보기 시작해야죠. 그죠? 예. 조간신문을 다 섭렵하고 조간도 보고 뭐 인터넷, 핸드폰도 다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콘티를 짜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힘듭니다. 예. 보통 그 뉴스 아이템을 한 20개 정도 쥐고 이게 어떤 식으로 서로가 상관관계가 있고 연결이 되는지 여기서 창의력이 발휘되거든요. 뉴스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걸 어떻게 잘 연결해서 액기스를 헤드라인으로 잡을 것인지 이거는 전문적인 트레이닝이 안 되면 못합니다. 이건 사실은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30년 넘게 언론계 대선배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창의력이 있는 채널이다. 박상규의 직설 많이 구독해 주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또 이 이영풍 TV가 자세히 또 저번에 이어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간 보수들은 뭉쳐야 돼요. 이 화살이 하나는 힘이 없지만 예. 2개, 3개, 10개 그러면 강철보다 강해집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중에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추종자가 되지 말고 지지자가 되어 주십시오. 추종자는요, 그 신도들입니다. 신도들. 그 종교단체 같은 신도들이 추종자들이잖아요. 이영풍 TV, 우잘사 TV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절대 추종자가 되지 마십시오. 특히 정치권에는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합니다. 어떤 사람 참 좋아서 따라다녀 봤더니 결국은 뒤통수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은 지지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지지자가 된다는 것은 당원 중심주의 대중 우파 정당의 등장을 더 빨리 앞당기는, 그래서 정치권에서 자기들끼리 계파 정치하거나 패밀리 정치하는 세력들을 조금 몰아낼 수 있는, 그래서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추종자가 되지 않고 지지자가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오전 방송 마치겠습니다. 멋진 말씀이네요. 예,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풍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